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강의를 할 링킷 플러스 대표 최민희입니다. 자, 우리 코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판단과 그리고 묻고 대답 기다리기라는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수는 우리 너무나도 코딩에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변수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는 문제들은 1, 2, 3급에서 그냥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해서 시험 문제를 푸시면 아마 조금 더 익숙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변수가 어떤 건지 그리고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숫자나 문자 같은 어떤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러면 또 어린 학생들은 또 이런 걸 이해하기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변수가 어떤 건지에 대한 걸 저금통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요. 자,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어서 저금을 하죠. 그래서 우리 돼지 저금통을 변수라고 했을 때, 네, 지금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변수라고 했을 때 그 분홍 돼지 저금통 이름이 분홍이라는 돼지 저금통이에요. 자, 그러면 분홍이는 변수 이름이 됩니다. 네, 가끔 분홍이라는 거를 변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홍이는 변수 이름이고요. 그 돼지 저금통 자체가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변수 안에다가 어떤 동전을 넣죠. 돼지 저금통 안에 동전을 넣죠. 자, 그 동전이 뭐가 되냐면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우리가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돼지 저금통에 저장되는 값인 동전은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안녕, 내 이름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를 그 자료들을 저장을 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씁니다. 네,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걔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프로그램에 블럭을 여기저기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의 우리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는 하나의 공간, 그러니까 돼지 저금통 안에 하나의 공간에 동전 한 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료만 저장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1이라는 숫자를 저장했으면요. 거기에 또 다시 2가 들어가는 때는 1은 나오고 2가 저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3이 저장이 될 때는 2가 나오고 다시 거기에 3이 저장이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변수에는 하나의 자료 값만 저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변수 사용 시에는 변수 이름을 만들어서 변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변수를 만듭니다. 결국엔 돼지 저금통에 내가 이름을 분홍이라는 이름의 돼지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쓸 때는 어떤 변수 이름을 꼭 선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엔트리나 스크래치에서도 변수를 만들 때는 변수 이름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수 사용 시에는 변수 이름을 만들어서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개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 여러 개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수에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자, 어디에 닿았을 때 게임 같은 데서 이제 캐릭터에 어디에 닿으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점수라는 어떤 변수에 1점, 2점, 3점 이렇게 점수를 담게 되죠. 네, 점수, 숫자를 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점수라는 변수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라는 변수는 내가 1초, 2초, 30초 안에 이 게임을 다 깨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30초라는 시간을 주고 1초씩 감소시키죠. 자, 그럴 때 시간이라는 변수를 둡니다. 자, 그러면 점수라는 변수도 있고 시간이라는 변수도 있구나. 또 여러 개의 변수를 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엔트리에서 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변수는 속성에 가면 됩니다. 속성에서 자, 변수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변수를 클릭하면 변수 추가하기가 있는데요. 자, 변수 추가하기를 클릭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변수 이름을 만들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자, 거기에 선생님은 저는 점수라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변수 이름이 점수입니다. 네, 그래서 변수 추가하기 누르시고 점수라고 입력을 하면 자, 점수라는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시면 모든 오브젝트의 사용이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오브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는 네,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라는 건데요. 네. 자, 엔트리에서 스크래치에서도 지역 변수, 전역 변수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전역 변수는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오브젝트에서 사용된다라는 게 전역 변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만든 이 점수라는 변수는 네, 점수라는 이 변수는 모든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 모든 곳에 다 쓸 수 있는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으로 내가 이걸 클릭하지 않으면 네, 자동으로 전역 변수로 만들어집니다. 엔트리나 스크래치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역 변수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럼 지역 변수가 뭐냐라는 걸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역 변수는 이 오브젝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자, 즉 뭐냐면 변수를 점수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네, 이 점수라는 변수는 다른 오브젝트에선 쓸 수 없고요. 내가 만든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오브젝트예요. 그럼 이 자동차 오브젝트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는 네,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서 사용을 클릭하셔야지만 지역 변수로 쓸 수 있고요. 그걸 클릭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당연을에 전역 변수로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점수를 전역 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고요. 점수라는 변수 이름을 생성했으면 변수 추가를 클릭하셔서 네,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라는 어떤 팔레트, 그 블럭 모음에서 우리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엔트리의 배경 화면에 있는 숨은 그림 찾기 배경인데요. 자,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네, 숨은 그림 찾기 찾아야 되는 물건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을 클릭을 하면 그 물건이 찾아지면 색깔이 변하고요. 그리고 점수가 올라갑니다. 결국에 몇 개를 찾았는지를 점수라는 변수 안에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점수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그 안에 클릭할 때마다 내가 정답을 찾을 때마다 그 변수의 점수가 올라가게 네,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화면을 보시면요. 자, 칫솔을 찾고 그럼 점수가 1, 2, 3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점수도 올라가고요. 그 모양이 흑백에서 칼라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오브젝트의 모양에 두 가지의 모양이 있겠구나. 정답의 모양과 색깔이 있는 모양과 숨겨져 있는 모양, 흑백의 모양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몬과 도넛과 지금 칫솔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 배경 화면에 흑백으로 숨겨져 있겠죠.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처음에 클릭하면 흑백으로 숨겨야 됩니다. 물건들을. 그래서 흑백으로 모양을 바꾸겠지만 그 전에 자, 우리 변수, 점수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거기에 처음에 값을 0으로 정합니다. 자, 이게 초기 값 정하기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점수라는 변수에 처음 0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은 개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0부터 몇 개를 찾았는지를 점수 변수에 담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점수를 0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레몬과 도넛과 칫솔은 다 공통으로 이 블럭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의 블럭을만 보여드렸는데요. 자, 도넛일 때는 도넛을 흑백 모양으로 바꾸기 이렇게 해야겠죠. 네, 칫솔일 때는 칫솔 흑백 모양 바꾸기 이렇게 바꿔야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레몬의 예시를 들어서 레몬 흑백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결국에 무엇일까요? 내가 찾았어요. 레몬 오브젝트를 찾았어요. 그럼 걔를 클릭하면 점수라는 변수에 1을 추가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개 찾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점수 변수에 1을 더하게 되죠. 그리고 찾았기 때문에 레몬의 모양을 색깔 모양, 정답 모양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양 탭을 보시면요. 레몬의 모양 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몬의 정답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레몬의 흑백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흑백 모양으로 보였다가 시작하기를 누르면 그리고 클릭해서 정답을 맞추면 정답 모양으로 레몬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변수, 점수라는 변수에 1 담기고요. 또 클릭하면 만약에 레몬을 클릭했을 때 1이 담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코딩을 우리 도넛에게도 해야겠죠. 그러면 도넛을 클릭하면 또 1이 담깁니다. 자, 그럼 1이 또 1 더해졌으니까 2라는 숫자로 바뀌겠죠. 자, 한 공과 변수에는 하나의 값만 우리가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1이라는 레몬을 클릭했을 때 그 변수 값에 또 1이라는 도넛을 추가했기 때문에 자, 2가 됩니다. 그러면 점수 변수에 그래서 2가 담겨지는 거고요. 그러면 칫솔, 이번에 세 번째, 지금 변수에 2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칫솔을 클릭하면 여기에 또 1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이라는 숫자가 점수 변수에 담겨져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하기 그리고 정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변수를 정하기와 더하기가 있습니다. 네, 정하기는요. 처음에 그 값으로 정해 놓는 거고요. 더하기는 그 값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블럭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씩 더해지는 거죠.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1씩 더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정하기를 하면 1로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하기는 고정시키는 값을 고정시킬 때 정하기 블럭을 쓰고요. 더하기는 값을 바꿀 때 더하기 블럭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변수를 살펴볼 텐데요. 자, 성을 탈출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보시면 변수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쵸? 자, 화면에서 시간이 지금 0으로 되어 있고요. 미션 개수가 또 0으로 되어 있네요. 아, 변수가 두 개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변수와 미션 개수 변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열쇠가 있고요. 손전등이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의 미션을 이 왕자가 다 획득한 후에 공주를 데리고 성을 탈출해야 되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션은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자, 두 개가 되겠죠. 열쇠도 획득해야 되고 손전등도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의 개수, 변하는 어떤 그 변수의 공간에 열쇠를 획득했을 때도 담아야 되고 손전등을 획득했을 때도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뭐냐면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얘를 빨리 수행하고 공주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변수는 예를 들어 30초 안에 20초 안에 이 게임을 끝내야 돼요. 만약에 다 찾지 못하면 자, 모든 코드를 멈출 거예요.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모든 코드 멈추기라는 블럭을 시간 변수를 사용할 때 당연히 써야겠죠.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 실행되는 걸 한번 보시고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왕자가 오른쪽 왼쪽으로 다니면서 점프도 하고 오른쪽 왼쪽으로 다니면서 열쇠는 하나 획득했고요. 자, 손전등도 획득했더니 공주가 나타나서 성을 탈출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시간은 20초 안에 이 모든 거를 획득해야 되고요. 뭐를? 미션 2개를, 열쇠와 손전등을 획득해야지만 공주가 와서 왕자에게 와서 성을 탈출하자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코딩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2개, 미션 개수와 시간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2개를 만들었고요. 자, 우리 먼저 시간을 바꾸는 코딩을 해볼게요. 자, 배경에다가 우리가 이와 같은 코딩을 해보았는데요. 자, 시간을 바꾸는 코딩은 거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바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시간 변수를 20으로 정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제에서 변수 예제에서 봤을 때는 점수 변수를 0으로 정했죠. 왜냐하면 점수를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1점 획득, 2점 획득 이렇게 가야 하니까. 그런데 시간은 거꾸로 몇 초부터 시작해서 0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0이 되는 시간 안에 모든 게임을 종료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점이 0이 아니고요. 20초부터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변수 안에 20이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10초로 바꿀 수도 있고요. 30초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시간이라는 변수에 20이라는 숫자를 넣고요. 그리고 20초 안에 모든 그 미션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값을 0이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자, 20초부터 0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값이 0일 경우라는 어떤 조건문이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반복하느냐? 실행 내용은 시간에 마이너스 1만큼씩 더합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금 20부터 19, 18, 17, 16 이렇게 1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0초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20초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1씩 감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변수 블럭에서요. 시간의 몇만큼 빼기라는 블럭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블럭을 써서 빼기를 해줄 때는 마이너스 1씩 감소시키는 이렇게 블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간이 20초부터 마이너스 1씩 감소해서 몇이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반복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초 기다리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20부터 0 될 때까지가 아주 빨리 지나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 1초 간격으로 시간을 줄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1초 기다리기라는 블럭을 사용해서 0이 될 때까지 마이너스 1만큼씩 반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값이 우리가 0이 됐습니다. 자, 20에서 0이 되면 우리는 모든 코드를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이 게임이 끝났던 안 끝났던 내가 미션을 다 수행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시간을 20초만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모든 코드 멈추기를 이렇게 넣어주면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우리 앞에서 코드 멈추기가 5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5가지 중에 모두 코드 멈추기는 전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를 멈추는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코드 멈추기 있어서 아예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변수를 사용해서는요. 배경 오브젝트에 이렇게 코딩을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왕자 오브젝트와 공주 오브젝트에서 우리가 아까 실행했던 장면들이 어떻게 코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자 오브젝트는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 왕자의 모양이 있어요. 네, 왕자 모양 탭에 들어가면 왕자 모양이 1번과 2번과 3번이 있습니다. 자, 2번은요. 1번은 앞을 보는 모양이고요. 왕자가. 2번은요.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3번은 왼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왕자가 처음에 앞을 보고 있다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오른쪽을 보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보면 왼쪽을 볼 수 있도록 모양을 바꿀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 있죠. 판단 블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서 어떤 블럭? 자, 무슨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라는 판단 블럭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왕자가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어떤 내가 정한 좌표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왕자가. 그리고 모양 1로 바꿉니다. 앞을 보고 있는 모양이죠. 모양 1로 바꾸고요. 자,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 거와 마찬가지로 반복인데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자, X좌표. 자, 좌표가 가로가 X좌표였죠. X좌표를 5만큼씩 바꿉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고 왕자 2 모양으로 바꿉니다. 자, 왕자 모양 탭에서 왕자 2의 모양이 오른쪽 모양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 모양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냥 보고 가는 그냥 이런 모양으로 보고 X좌표를 5만큼씩 바꾸는 네, 그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요. X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씩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5만큼씩이면 왼쪽으로 가겠죠. 네, 왼쪽으로 가고요. 모양은 왕자 3 모양으로 바꿉니다. 자, 왕자 3 모양이 왕자가 왼쪽을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 3 모양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요. 우리 점프하는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라면 Y좌표. 자, 위쪽은 Y좌표입니다. 그래서 Y좌표를 자, 100만큼 바꿨습니다. 점프를 조금 살짝 하고 싶으시면요. 50, 더 많이 하고 싶으시면 좌표 값을 크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100 정도 바꿨습니다. 100 정도 올라간 후에 0.1초 기다린 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어디로? 원래 왕자가 있던 좌표의 위치로. 그 Y좌표 값은 올라간 만큼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Y좌표를 100만큼 바꾸고 다시 마이너스 100만큼 내려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그리고 위쪽 화살표 키가 눌렀을 때 왕자 오브젝트가 방향을 바꿔서 움직일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는 공주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공주 오브젝트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공주의 모양이 이 오브젝트의 모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모양 숨기기를 통해서 자, 공주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미션 개수라는 변수를 여기서 사용할 텐데요. 자, 미션 개수라는 변수에는 무엇을 담을 거냐면 자, 열쇠와 손전등이 닿았을 때 이쪽으로 위치하게 할 겁니다. 네, 손전등이 닿았을 때 그러면 미션 개수가 2개이죠. 네, 2개에 만일 2개라면 미션 개수가 열쇠도 담기고 손전등도 담겨서 닿아서 결국에 1이 아니고 2가 됐다면 다 찾은 거죠. 네, 미션 개수를 다 찾은 거기 때문에 공주의 모양을 그때 보일 거고요. 그리고 2초 동안에 왕자가 있는 위치로 이동해서 올 겁니다. 네, 2초 동안에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도 있고요. 몇 초 동안 이동하기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동하기 블럭을 쓰면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이 보이고요. 몇 초 동안 위치로 이동하기 하면은 이렇게 그 초 동안에 쭉 밀려서 이동해서 오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내가 오는 것처럼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2초 동안에 왕자의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성을 탈출하자를 2초 동안 말합니다. 네, 말하고 자, 여기서 모든 코드 멈추기를 또 썼습니다. 자, 모든 코드 멈추기는 자, 왕자가 벌써 미션도 다 찾고 공주가 와서 탈출하자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끝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코드 멈추기를 써서 네, 초 앞에서 우리 배경에서 20초의 그 코딩을 했었죠. 네, 그 초가 가는 것도 멈춰질 거고요. 20초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아까 실행했을 때 4초에서 아마 멈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닿았을 때 위치로 이동하고 성을 탈출하자고 말을 한 후에 모든 코드를 멈춰서 시간 가는 것도 멈추고요. 모든 움직이는 왕자가 움직이는 그 코드도 멈추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열쇠 오브젝트랑 손전등 오브젝트의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반복적인 내용인데요. 자, 열쇠 오브젝트랑 손전등 오브젝트가 자, 화면에서 난수, 무작위로 이렇게 뿌려집니다. 네, 그래서 걔를 왕자가 이렇게 오브젝트가 왔다 갔다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닿아야겠죠. 열쇠도 얻고 손전등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난수로 뿌려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처음에 모양을 보여야겠죠. 네, 왜냐하면 닿으면 모양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양을 보입니다. 네, 모양을 보이고요. 자, 계속 반복하기를 통해서 2초 동안 어디에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냥 딱딱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동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자, 무작위수의 위치예요. 220에서 마이너스 220, 150에서 50. Y축의 간격을 너무 위로 하면 이렇게 점프하면 지금 점프를 100만큼씩만 바꾸게 했기 때문에요. 네, 점프력을 더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전등의 오브젝트는 그 Y-좌표 값을 50부터 마이너스 50 사이의 무작위수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좌표 값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값은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2초 동안에 X좌표와 Y좌표를 지금 설정한 값 위치로 무작위수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을 하다가 만약에 왕자에 닿았는가라면 있습니다. 자, 왕자에 닿으면 아까 왕자가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다가 점프를 하고 열쇠나 손전등에 닿으면 자, 미션 개수의 1만큼 더합니다. 자, 미션 개수라는 어떤 변수를 아까 만들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일단 먼저 열쇠 오브젝트에 닿았어요. 자, 이 코딩은 열쇠 오브젝트에도 쓰이고 손전등 오브젝트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처음 열쇠 오브젝트에 닿으면 네, 왕자가 그러면 미션 개수의 1이 더해지겠죠. 그럼 지금 미션 개수에는 1이 저장돼 있습니다. 숫자 1이. 자, 그 다음에 열쇠는 닿았기 때문에 모양을 숨기게 되죠. 자, 그럼 뭐만 보일까요? 손전등은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난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자가 만약에 또 손전등에 닿았어요. 자, 그러면 미션 개수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1이라는 숫자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손전등 오브젝트에 닿았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해서 1이 또 더해지기 때문에 2라는 숫자가 미션 개수 변수에 담겨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양을 숨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점수, 시간이라는 변수랑 그 다음에 미션 개수라는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수를 사용해서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결국에는 미션 개수가 점수겠죠. 뭐에 닿았을 때 점수를 올린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코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수가 5점 이상이면 10점 이상이면
뭐 이 프로그램을 끝내라, 뭐 이렇게 모든 코드를 멈춰라, 이렇게도 예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해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는 코딩을 해보는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수를 사용해서 문제풀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3급에서 나온 변수를 사용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급에서 변수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구구단 문제를 내고 대답에 따라 정답 여부를 알려주도록 아래 조건에 맞게 코딩하시오 했습니다. 자, 구구단 문제이네요. 구구단 문제의 예제는 또 우리가 이렇게 책이나 예제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구구단은 저 변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3급이기 때문에 블럭 조립소에 명령어가 블럭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문제를 읽어보고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오브젝트는 타이거 1 모양으로 시작해서 구구단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한다 했습니다. 아, 그러면 타이거라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구나. 그러면 그 오브젝트가 구구단을 계속 말하는 거구나. 구구단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변수를 2부터 9까지 무작위수로 정한다 했습니다. 자, 변수 이름이 단이래요. 자, 왜냐하면 2단부터 9단까지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무작위수로 2단을 할 건지 9단을 할 건지 자,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단변수에서 2부터 9까지 무작위수로 일단 정하고요. 그리고 수라는 변수에는 1부터 9까지 무작위수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단 다음에는 1부터 9까지가 곱해져야 되니까 수가 곱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 변수에는 1부터 9까지 무작위수로 정합니다. 자, 문제를 내기 위해서. 자, 그럼 또 세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정답이라는 변수가 있네요. 자, 정답 변수에는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이 단 변수와 수 변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해야겠죠. 구구단이니까. 그래서 그 곱한 결과를 어디에 저장해야 되냐면 정답 변수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걸 코딩으로 우리가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이 타이거가 이렇게 문제를 내죠. 그러면 정답은 이라는 걸 묻고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입력 창에 타이거가 물어본 구구단을 입력해야겠죠, 숫자를. 자, 그런데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맞으려면 또 조건문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정답 변수의 값과 내가 말한 대답, 정답 변수의 값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단변수와 수변수를 곱했다 그랬죠. 자, 그 곱한 값이 내가 입력한 대답과 같으면 정답입니다를 말하고요. 아니면 다르면 틀렸습니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 변수를 3개 사용했고요. 그리고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사용해서 대답을 우리가 실제 입력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엔트리 프로그램을 또 열어서 실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에서 살펴본 엔트리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요.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타이거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배경 화면에 구구단을 외자라는 글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 글상자는 뭐냐면 우리가 아래 오브젝트에서 구구단을 외자라는 가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요. 자, 이렇게 글상자, 블럭 옆에 글상자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화면에다가 보여주고 싶은 글을 이렇게 작성해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글상자, 구구단을 외자라는 글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자, 곱하기는 단 변수와 수 변수 사이에 곱하기를 실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글상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상자에 곱하기 모양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는
글상자로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코딩해야 되는 건 실제 타이거 오브젝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수 파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속성에 들어가시면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정답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수, 단이라는 지문에 나왔던 변수가 실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 필요는 없고요.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스프라이트, 타이거 스프라이트 1 모양으로 시작하고요. 구구단을 계속 반복한대요. 아, 그러면 모양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이거에서 모양 탭을 클릭하면요. 타이거가 1, 2, 3 세 가지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의 모양이 있는데요. 일단 시작할 때는 1번 모양으로 바꿀 겁니다.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구구단을 반복해서 진행한대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블럭은 해결이 됐고요. 자, 단변수를 2부터 9까지 난수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작위수로 정하는 거죠. 자, 단변수를 무작위수로 넣은 블럭을 찾으면 돼요. 여기 있네요. 2부터 9까지를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수 변수를 1부터 9까지 무작위수로 또 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 변수를 무작위수로 정한 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과 수를 지금 무작위수로 일단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변수에 단변수와 수변수를 곱한 결과값을 저장합니다. 자, 정답 변수에 두 개를 곱한 값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정답이라는 변수에 단값과 수값을 곱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블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요.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라는 곳에 보면 정답값 내리면 수, 단 각각 변수의 값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연산을 통해서 곱했습니다. 그것을 정답 변수에 담은 거죠. 네. 자, 그리고 정답은을 묻고 기다립니다. 정답은을 묻고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창이 나오겠죠. 정답을 입력하는. 그런데 만약 정답 변수의 값과 내가 대답한 값이 같으면 타이거 모양 2로 바꾸고요. 그리고 정답입니다를 말하고 다시 타이거 모양 1로 바꿉니다. 네, 그러면 만일 뭐뭐라면 아니면이란 블럭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정답과 대답이 같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문에. 그러면 타이거 모양 2로 바꿉니다. 타이거 모양 2로 바꾸고요. 네, 그리고 정답입니다를 2초 동안 말하고요. 다시 타이거 모양 1로 바꿉니다. 네, 여기 3급에서는요. 블럭이 규칙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좀 흐트러놨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어디에 있는 블럭들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에 이렇게 순서대로 순차 구조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지문에 맞게 조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정답과 대답이 같았을 경우에 정답입니다를 말하고 타이거 모양을 바꾸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아닐 경우에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모양을 3으로 바꿉니다. 타이거 모양을 3으로 바꾸고요. 자, 그리고 틀렸습니다를 말합니다. 틀렸습니다를 말하고 타이거 모양을 다시 1로 바꿉니다. 원래 타이거 모양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는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 6, 8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수에 단에 6이 무작위로
중에 무작위수 중에 6단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수 변수에는 8단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정답 변수에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변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수를 보이면 안 되니까. 내가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8 입력을 하면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든 블럭을 계속 반복하기 블럭 안에 넣었기 때문에 또 물어봅니다. 무작위수로. 자, 7호. 근데 우리가 틀렸다고 한번 20이라고 적어볼까요? 그럼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걸 또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9구단을 이렇게 단수 정답의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에다가 숫자, 그 값을, 변수의 값을 담아서 보이고 수셈을 해서 계산을 해서 연산으로 인해서 정답도 맞추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변수에 사용된 예제 중에 2급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클릭 횟수를 더하도록 조건에 맞게 코딩하시오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클릭 횟수라는 변수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뭔가 더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우리 아래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변수인 클릭 횟수는 0으로 정한다. 초기 값으로 정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 클릭하기 전에는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클릭 횟수는 0부터 정하기 블럭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실행 화면을 보지 않아도요. 자, 노란 새가 있는데 노란색 새가 있네요. 노란색 새가 X좌표는 마이너스 70부터 200 사이의 어떤 무작위수, Y좌표는 마이너스 100부터 100 사이의 무작위수 위치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고요. 노란 새가 1초마다 모양을 계속 바꿉니다. 아, 날아가는 모양으로 계속 바꾼다는 얘기네요. 위치를 바꾸면서. 그리고 노란색을 클릭하면 클릭 횟수라는 변수에 1만큼씩 더해진대요. 한 번 클릭하면 1, 또 그러니까 노란색을 잡는 거죠. 네. 또 두 번 클릭하면 2, 또 클릭하면 3 이런 식으로 변수 값에 클릭한 횟수를 더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노란 새에다가 우리 코딩을 하는 거고요. 자, 사과나무의 경우에는 클릭할 때마다 클릭 횟수에 마이너스 1만큼씩 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는지를 코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나무 오브젝트가 있고요. 자, 새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노란 새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울타리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란 새 코딩을 해야 되고 사과나무에 코딩을 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란 새에다가 먼저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속성에서 클릭 횟수라는 변수가 만들어져서 실행 화면에 클릭 횟수가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 횟수는 0으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 횟수는 0으로 정한다. 자, 변수와 관련되어 있는 블럭은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클릭 횟수에 뭐로 정하기라는 블럭이 있는데요. 자, 이 블럭을 가지고 와서 연결하면 자, 처음에 뭐로 정해야 된다고요? 0으로. 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했을 땐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클릭할 때마다 1, 2, 3, 4 클릭할 때마다 점수가 클릭한 횟수가 올라가니까 처음엔 0으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노란 새가 좌표 값을 무작위로 다닙니다. 네,
그래서 보면 좌표 마이너스 70부터 200 사이 무작위로 1초마다 계속 움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계속이라는 말이 없어도요. 뭔가 이제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 노란새가 화면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죠. 내가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아, 계속 반복하기를 써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급에서는 계속이라는 말이 안 나와도 반복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계속 반복하기를 써야지만 노란새가 그 화면 위치에 있겠죠. 자, 그러면 1초마다 위치합니다. 무작위 위치로. 그러면 움직임에서 XY로 이동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요. X를 무작위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자, 계산해서 무작위 수를 가지고 와서요. 자, 좌표값을 어떻게 바꿨냐면 X좌표는 마이너스 70, 자, Y좌표는 200 사이의 좌표값으로 무작위하게 움직일 거고요. 자, Y는요.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또 똑같이 가져와도 되지만 얘를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복사하고 싶은 블럭의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Y좌표에 넣고요. 자, Y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좌표값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대로 놔두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1초의 간격을 둡니다. 그래서 1초 기다리기 블럭을 넣고 계속 무작위의 위치로 이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코딩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노란새가 1초마다 모양을 계속 바꿉니다. 왜? 날아가는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노란새가 1초마다 모양을 바꿉니다. 자, 그러면 자, 모양 바꾸기는 계속해서 바꾼다고 했어요. 모양을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자, 모양을 바꿉니다. 어떻게? 모양 탭에 가면요. 자, 새가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모양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 생김새에 가시면요. 생김새에 가시면 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이 있죠. 네, 그거를 몇 초 간격으로? 1초 간격으로. 네, 그래서 여기 놓고 1초 간격으로 자, 다음 모양으로 모양 1, 2, 1, 2를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생김새에서 아예 지정되어 있는 모양이 있어요. 네, 그래서 1초 기다린 후에 노란색 1로 바꾸고요. 그리고 또 1초를 기다린 후에 노란색 2로 바꾼다. 이렇게 해도 아까와 같은 코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행하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란색을 클릭할 때마다 우리 클릭 횟수의 변수의 1만큼씩 더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 노란색을 클릭했을 때 하면 시작해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라는 네, 블럭을 갖고 와서요. 클릭 횟수에 1을 더한다 했으면 자, 자료, 변수를 써야겠죠? 자료에서 클릭 횟수에 몇만큼 더하기를 가지고 와서 10에다가 뭐를 숫자를 바꿔야 될까요? 1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가 막 다니는데 내가 새를 클릭할 때마다 클릭 횟수에 1, 또 2, 3, 1에서 1을 더한 값 2, 2에서 또 1을 더한 값 3 이런 식으로 1씩 계속 더해집니다. 네. 클릭할 때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는 안 써줘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란색 오브젝트는 완성이 됐고요. 사과나무의 경우에는 클릭할 때마다 클릭 횟수를 감소시킵니다. 자, 그러면 사과나무의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자, 어떻게? 자료에서 클릭 횟수에 자, 뭐만큼 더한다?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마이너스 1만큼씩 더한다. 자, 그러면 새를 클릭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클릭 횟수가 올라가고 나무를 클릭하면 클릭 횟수가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딩이 완성됐고요. 우리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새가 단수의 위치로 다닙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새를 클릭 횟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네. 너무 빨리 다니네요. 네.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클릭하면 클릭 횟수가 6에서 5, 4, 3, 1씩 감소를 합니다. 새를 다시 클릭하면 네, 이렇게 클릭 횟수가 1만큼씩 더해지고요. 자, 나무는 1만큼씩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변수를 사용한 2급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예제를 통해서 변수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1급, 2급, 3급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3급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3급에서는 변수까지 나오고요. 1급에서는 이제 뒤에서 좀 배울 리스트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급 예제를 지금 다루지 않은 이유는 뒤에 지금 배워야 되는 1급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전부 토탈로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변수만 쓸 수 있는 예제를 1급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고요. 리스트까지 배운 후에 아니면 신호, 다음 시간에 배울 신호까지는 배운 후에 그 다음에 1급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변수를 알아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신호를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